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3월 2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2월 1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원연, 신묘월, 이민일이 되겠고 일지는 임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 일간. 그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글자가 월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지는 묘월이죠. 그래서 오늘 명식은 임수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냐를 잘 파악해야지 사주를 분석할 때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임수, 일간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고요. 양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양수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 음수는 개수가 되는 것이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에 비울 때 대해수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하고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수는 차이가 있다. 사람도 남녀로 구분해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향이 좀 다릅니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진취적이고 좀 묵직하고 뭐 활달하고 동적이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정적이고 좀 가볍고 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강하지 못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양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물이 아니죠. 그래서 대해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대해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강원수와 같이 큰 물입니다.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면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충분지성. 그래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에도 충분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개수의 결정적인 핵심은 어디 있다? 맑고 깨끗함에 있다. 내일도 또 설명드릴 겁니다. 청징함에 있다. 자,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뭐다?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 음수인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를 돌봐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수는 왕하면 충분하니까 뭐를 쓴다? 무토와 병화를 아울러서 그렇게 치용을 해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토가 약해질 수 있고 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화로서 조후하고 무토를 생해주는 것이고요. 개수 일간이 왕할 때는 물론 무토로서 제방하지 않습니다.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가 왕하게 되면 역시나 한기가 발생하는 것이니 병화로서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그 화가 약해질 것이니 간목으로서 왕한 수의 기운을 설해서 뭘 한다? 병화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하더라도 용신을 치용하는 법이 달라진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일간의 특성이 달라서 그런 것이고요. 자,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월지를 봤으니까 격국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는 양수, 월지는 묘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죠. 자, 수가 목을 생하는 것이니 내가 생하는 것이다. 식상이 되겠는데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상관격. 여기서 딱 끝이면 안 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목이 어떻다? 목이 여기가 가장 왕한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수는 여기가 사지가 된다. 그러면 목은 왕하고 일간인 수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격 에 더해서 진짜로 이렇게 붙여요. 진상관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목진상관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진짜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다. 반대로 가상관격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목가상관격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수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상관보다는 수가 더 왕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목 가상관격 가짜를 붙입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일간이 약하니까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월지가 식신 또는 상관이라서 일간이 약할 때는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돕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 금을 얻게 되면 금은 수도 생하지만 목도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 이로움이지만, 예를 들어서 비견겁제인 수를 본다라고 하면 수가 나를 도와줘, 형제자매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다시 목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관격이나 식신격인데 일간이 약하다 그러면 인성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을 얻어서 이민 일주가 되는데, 월령 자체가 목이 가장 왕한 묘월에 다시 식신인 목을 보게 되면은 목은, 식상인 목은 더욱더 왕해지게 될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수는 안 그래도 약한데 식상이 왕해지면 더욱더 설기가 되니까 임수는 더욱더 약해지겠죠. 이걸 보다 목이 너무 왕하면 수가 어떻게 된다? 수갈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목왕 수축이죠. 목왕 수축이 된다. 목이 너무 왕하면 왕할수록 물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화병 같은 데다가 꽃을 많이 심어놓고 물을 주면은 물이 순간, 거짓말 좀 보태서 밖에 나갔다 오면 물이 이만큼씩 막 좀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꽃나무들이 물 쭉쭉 빨아당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묘월에 임수가 인을까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현상, 그거 뭐라고 한다? 목왕수축이라고 한다. 자, 연지 보게 되면 오화 정제를 봤습니다. 정제를 봤으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간이 약하면 뭐다?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다.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니 상관생제해서 좋을 것이다. 일간이 약하면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월간의 인성 정인인 신금이 이렇게 있긴 한데, 임수는 뭘 하고 있다? 연간에 있는 병화하고 탐합하고 있다. 탐합하면 어떻게 된다? 생하는 것을 잇는다. 탐합 망생. 물론 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극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탐합 망극. 그죠? 금이 있으면은 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시켜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병화하고 탐합을 하면 이 신금은 수를 생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목을 억제하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성이 있는데 저 병화로 인해서 어떻게 돼? 나를 생하지 못한다. 물론 신금 자체도 지지로 뿌리가 없어서 탐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수를 생할 공력은 크질 않죠. 더 문제, 일간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떻게, 그죠? 일간의 뿌리를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시 임수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시, 상관격 더해서 진상관격, 일간이 수니까 수목 진상관격, 진자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에서 설기 태과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니 인비의 조력을 얻지 못하면 수가 고갈될 수 있다. 일지에서 인목을 더욱더 받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수가 쪼그라든다, 수축된다. 연지 병운열을 받기 때문에 재성이다. 재성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목이 일간이 약하면 목에 의해서 수축되는 것이고, 화가 왕해지면 임수가 어떻게 돼요? 마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되면 일간 임수가 의지할 곳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 신금이 있어도 병화하고 탐합하느라고 임수를 생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일 먼저 경자시 보게 되면 일단 해수를 얻어서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에 경금이 좀 지지로 뿌리가 있었다고 하면 임수를 생하면서 목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텐데, 일단 경금이 좀 뿌리가 없는 것은 좀 아쉽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성과 비견 자수를 얻어서 일간 임수가 그래도 일단은 신약함은 면했다. 그렇다고 해서 신왕해서 매우 좋다는 아닙니다. 운은 그래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신해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자시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이거는 인의 한 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식상이 왕할 때 비견겁제는 나를 도와주긴 하지만 다시 목을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 자수는 그건 이제 목을 생겨 주더라도 이렇게 하분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분되지 않지만 이렇게 인해 합이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의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수가 여기 뿌리는 둘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아쉬운 점. 신금이 좀 뿌리가 튼튼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임수를 생할 수 있는 공력은 떨어진다. 자, 여기에 있는 신금은 병하고 탐합을 하지만 여기 있는 신금은 얘하고 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얘도 합하고 얘도 합하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는 보세요. 자, 임수가 축의 통근이 가능합니다. 왜냐?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있고요. 그 안에 지장간이 개수와 신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임수가 축 중에 있는 개수의 통근이 가능하고 신금도 여기 통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통근이 된 신금이 임수를 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자신의 시보다 신축시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자수, 해수의 일간 스스로가 뿌리를 튼튼하게 두는 것이 그래도 더 좋은 거죠. 저건 축토 하나에 간신히 일간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자신의 신축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당연히 경자신의 시를 좀 더 좋게 볼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축토를 봤을 때 보다 축토는 동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축토는 동토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 모르면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 비견이 있다 하더라도 또 지지로 또 임목을 받기 때문에 허상이죠. 임수 두 개가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겠고요. 계묘시 마찬가지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할 것이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중개수에 임수가 간신히 뿌리를 두지만 임묘진 방압을 형성하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해지죠.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병하고 합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종악격, 기명, 종악격으로 해서 목으로 종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으로 종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용신은 이제 화를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진토 있고 일간이 여기 뿌리를 두면은 대체적으로 종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고 일반 내격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을사병호 정미시 통틀어서 병호시 대표로 보게 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일간이 뿌리가 없죠. 목왕수축 화왕수갈이 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이 되는 것이니 좋게 볼 수 없겠고 경술시도 마찬가지로 뭐 경금 투출하면 뭐 할 겁니까? 경금이 물론 술 중에 있는 여기에 술 중에 있는 신금에 뿔을 들 수 있지만 이거는 자 인옷을 화국을 졌죠. 화국을 졌죠. 인옷을. 그래서 사주는 전체 큰 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일주만 보고 어떻고 뭐 연지에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의미 전체 큰 틀을 놓고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크게 보고 그다음에 대운의 향배를 보는 것이 사주를 진짜 총체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예를 들면 신살, 뭐 귀인이 많으면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삼재, 뭐 공망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신살들이 있어요. 백호대살이니 어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사주를 보면 매우 편협한 사주 분석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분석하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막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삶의 어떤 여정 같은 것이 사주하고 맞는지를 배합을 해서 잘 맞으면 앞으로 예측하는 것도 그만큼 잘 맞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점쟁이처럼 딱 맞춰야 돼 이런 개념으로 명리학을 공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잡지식보다는 정통적인 명리 이론을 충분히 습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명리학습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